네, 12월 23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 대비 전략 영민한 투자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반등했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연말 앞두고 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있는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그야말로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후외환. 네. 우리 지금 안쪽에서도 지금 기대했던 이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된 이제 기대가 좀 처참하게 좀 맞아요. 무너졌고, 미국발 악재가 또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 큰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미증시가 이제 꽤 강하게 조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두 가지 악재가 이제 동시에 나왔어요. 사실 이제 3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GDP가 좋게 나오는 건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GDP가 좋게 나오니까 이게 연준이 또 김축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됐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판매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막 11% 넘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게 이제 형성이 좀 됐거든요. 그나마 미증시라도 좀 좋았으면 우리 시장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을 텐데, 어저께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이제 악재 플러스 미국발 이제 악재까지 이제 겹치면서 주가 지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물론 오늘 뭐 빠지지 않은 업종은 없어요. 시장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이제 위축됐다. 다만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는 요번에 이제 30억 내지는 50억으로 조금 상향 조정이 좀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작년 이제 연말에 이제 권리주주 기준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2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하루 만에 한 3조 원, 일주일 동안에 한 8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일주일 만에 그대로 이제 시장이 또 되돌려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차피 이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이제 매도기 때문에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매수가 될 수급이기 때문에 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수급 악재가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결국 개인들이 파는 걸 기관 외국인들이 샀다가 또 기관 외국인들이 다시 파는 걸 개인들이 사는, 이제 이런 매년 반복되는 이런 패턴을 없애면 좋겠다. 요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대주주 요건이 이제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역시나 뭐 올해도 마찬가지 이제 똑같은 이제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슈보다는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미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과연 내년에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이제 미국이 이제 PC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비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폭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PC 가격 지표에서 이제 반영이 좀 될 거고, 다음 달 1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CPI 지표, 12월 달 CPI 지표가 이제 1월 초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내일 되면은 오늘 이제 하락한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인 이슈, 이제 수급적인 악재는 한 일주일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어쨌든 연말 연초에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말 그대로 내후외환, 뭐 이것저것 좋은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종목을 좀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장이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틈새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게 어찌 보면 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이 원포인트 전략, 그리고 공개해드릴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팎으로 시끌시끌한 시장인데, 그렇다면 아까 금방 틈새 네.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한 줄 평도 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제가 아무리 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오늘 네. 뭐라고 또 좀 성견진명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뭐라도 찾아야, 이렇게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장이 지금 호재성 이슈가 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종목들 중에서도 개별 이슈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라고 맞아요. 보고,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있어요. 특히나 오늘 빠지는 종목들 보면 네.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도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이런 단기 조정, 단기 투매를 이용해서 또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산다라고 하면 결국 27일이 지나고 나면 그 종목들도 다시 사게 될 거거든요. 그런 이제 수급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좀 해보는 게 틈새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온 두 종목을 그런 이제 대안적인 종목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장에는 일단 먼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대주주 회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원포인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원샷 원킬 종목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영미 매니저가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12월 16일에 편입했던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래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잘 버텼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솔트룩스 뭐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이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잡혀있는 몇 안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픈 AI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도 분명히 이런 챗봇 시장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지금 람다라고 하는 챗봇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도 저는 오픈 서비스가 제공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연초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구글과 오픈 AI, 특히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이제 창업을 할 때 참여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 넘게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또 싸움을 좀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상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거래도 딱 줄어들고 장이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한 3만 원 정도까지 공략을 좀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3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홀딩 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제 편입했던 현우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개별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애플카 관련 종목.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애플카가 아니고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조금 반등할 줄 알았어요. 어저께도 이제 급락세가 조금 멈추는 듯한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린 음봉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11%가 이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목표 주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좀 나왔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도화선은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올 한 해 내내 물가가 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테슬라는 판매 가격을 계속 인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계속 인상하나 이러다가 갑자기 판매가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나 안 팔렸길래 테슬라가 판매 가격을 인하할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아주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제 같이 좀 휩쓸리면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현우산업은 어저께 제가 이제 애플카 이슈하고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LG그룹에서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현우산업이 주로 이제 전장용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주로 이제 PCB를 납품하는 기업이라서 만약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관련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 그냥 한 6% 가까이 그냥 개파락 출발을 해버렸거든요.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제가 5,000원 아래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이 어찌 보면 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애플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좀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LG그룹 입장에서도 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 제가 어제 그런 비유를 좀 해드렸었는데 아무 근거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내년도에 이제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협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가장 뭐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우산업 정도는 오늘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애플카 관련 종목 주목해 보시고요. 현우산업 목표가 6,000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24,505원에 10% 물을 타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가격이면 크게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ABL 바이오는 말씀드렸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참가하는 게 확정이 좀 됐고 초청 받은 거예요. ABL 바이오가.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BL 바이오가 조 단위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최근에 또 이 뇌질환과 관련된 신약 개발이 워낙 이제 업계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빅파마들,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주주 이제 양도세 회피와 관련된 이제 물량들 매물을 좀 받으면서 특히 이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ABL 바이오는 3, 4% 정도 이제 조정받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나마 오늘 61센 이평이 이제 지지가 좀 된다라고 보면 충분히 이제 전고점 한번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28,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내년 1월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내년 1월 달까지 한 28,000원 선까지는 기다려보자, 홀딩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또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틈새 종목 원샷 원킬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틈새 종목일지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첫 번째는 이제 5G 통신 장비 기업이에요. 연말에 이제 나름대로 조금 강하게 상승을 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34,050원 현재가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한때 뭐 시장을 거의 주름 잡았던 주도주 역할을 했던 KMW, 뭐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제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 외에 조금 이제 중소형 통신 장비 기업들 중에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조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틈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아마도 이제 하반기 이후에 5G 이제 그리고 내년에 이제 6G 투자에 대한 얘기들까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 특히나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이제 5G 통신 장비용 스몰셀 제품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지난 하반기 이후에 3분기, 4분기 때 상당히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4분기 때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기업들 실적이 이제 감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4분기 때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5G 통신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4G 시장에서 이제 전환 투자와 관련된 스몰셀 공급을 이제 지난 1분기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3분기 이후부터는 5G 공급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5G 통신 장비 사업이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쾌거를 이뤘잖아요. 일본 쪽에서 이제 5G 투자와 관련된 2차 수주에 성공을 했고 인도 쪽에서도 이제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아직 뭐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과 인도 쪽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이제 주력으로 이제 지금 이노와이어리스가 스몰셀을 공급하는 시장이 인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시장 쪽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든 아니면 직거래든 수주를 좀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5G, 6G에 대한 투자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뭐 테슬라는 또 자율주행 때문에 또 사고가 났다라는 보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율주행이 이제 완성이 되려고 하면 5G, 6G에 대한 투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5G, 6G가 정말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경기가 이제 불황이 올 거다라는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이제 재정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저는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이웃 나라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대규모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 기업들은 뭐 지금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년 상반기 때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5G에서 6G로 가는 이제 이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이제 지금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6G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산업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6G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마도 6G 투자가 시작되고 나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또 HFR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프론트홀 이런 이제 장비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아마 전환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됐을 경우에 가장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목표 가격은
38,000원 정도 일단 뭐 짧게 한 10% 내외 정도 목표가 좀 잡고 대응을 일단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투자 확대 기대감이 있는 이노 와이어리스를 첫 번째 원시어 원킬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 원 터치까지 네,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틈새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빠진 종목이라서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은 진짜 저는 저로의 매수 기회다. 줍줍. 네,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9,300원에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제가 뭐 루트로닉 포함해서 클래시스, 뭐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좀 밀었었는데요. 상반기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수출 둔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어요. 어차피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겨울철이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다 보니까 피부 미용이라든지 시술 이런 것들을 날씨가 아주 더울 때보다는 좀 추울 때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붓기 때문에. 네, 붓기도 붓기고 또 이제 물론 요즘에는 다들 이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시지만 겨울에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 방한 효과도 또 있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가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겨울이 되면 항상 좀 성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보톡스 필러 회사, 휴젤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3분기, 4분기 때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휴젤,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선전을 하는 것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건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적은 되게 이제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거의 3주째 또 단기 고점 만들고 나서 눌림목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 외국인들이 사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인 주주들이 지금 물량을 좀 던지는 것 같은데 주가가 장 초반에 거의 한 3, 4% 가까이 확 좀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워낙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오프닝보다는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약간 불안감이 더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인데 한 3, 4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 해외여행도 또 많이 다닐 수 있고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좀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주력 회사는 지금 미국 쪽 시장인데요. 중국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루트로닉 주가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연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손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이제 매도 압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주일만 딱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물량들을 도로 다 사들일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가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은 한 23,0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함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대주주 양도세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루트로닉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000원이라는 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